안녕하세요. 저는 조은혜입니다. 올해 45세이고 서울대병원 이사장의 딸이자 흉부외과 과장 한정우의 아내예요. 아니, 정확히는 아내였다고 해야겠네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과거형으로 말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15년 전,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버지가 병원 이사장이라는 이유로 접근한 남자라는 걸 몰랐죠.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정우, 제 남편은 겉으로는 완벽한 의사였어요. 환자들 앞에서는 자상하고 동료들 앞에서는 카리스마 있고 저에게는 다정한 남편이었죠.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고 있었을 때까지는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건 한 달 전이었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병원에 들러야 할 일이 있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나요? 8층 수술실에서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남편이 수술 중이구나 생각하면서 잠깐 들여다봤죠.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정우가 젊은 여의사 옆에서 수술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여의사는 이소영이라는 레지던트였어요. 손이 떨리면서 필사적으로 지혈하려고 했지만 결국 환자는 수술대에서 숨을 거뒀어요. 그때 제가 본 남편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면서 이소영의 어깨를 잡는 모습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었거든요. 여보, 어제 수술 어떻게 됐어?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아, 잘 됐어. 레지던트가 첫 주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어. 거짓말이었어요. 환자는 죽었는데 성공적이라니요. 그 레지던트가 누구야? 이소영이라는 애야. 실력이 좋아서 우리과 전임의로 추천할 생각이야.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의료사고를 덮어주는 대가로 그 여자를 자기 밑에 두려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병원에 갔어요. 남편 연구실에 들르기 위해서였죠. 문을 열려다가 안에서 들리는 대화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소영아, 이 환자 차트 좀 봐. 수술 기록에 문제가 있어. 남편이 또 다른 조작을 시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수술 시간을 단축해서 기록하라는 거였어요. 명백한 보험 사기였죠. 교수님, 이건 너무 내가 지금 누구 덕분에 여기 있는지 잊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이소영에게 다가가더니 턱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야, 너 요즘 예뻐졌어. 교수님, 우리 사이잖아. 어제 일로. 남편의 손이 이소영의 어깨를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이소영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남편이 허리를 감쌌어요. 싫어하지 마. 어차피 너도 원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제 혈관 속 피가 모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키스하려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니에요, 교수님. 이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편은 더욱 거칠게 붙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아무도 없어. 저는 3초간 그 장면을 지켜본 후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1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한 여의사가 의료사고를 냈고 남편이 그걸 덮어줬어요. 그리고 그 여의사와 그런 관계가 됐죠. 그 여의사의 이름은 민지였어요. 저보다 10살 어린 정말 예쁜 여자였어요. 남편은 그녀를 제자라고 불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둘 사이의 진짜 관계를요. 6개월 동안 그들의 불륜을 지켜봤어요. 모르는 척하면서요. 사랑했으니까요. 바보같이. 하지만 민지는 결국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양심의 가책과 남편의 끝없는 요구 사이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자살이라고 기록됐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남편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위로해줬어요. 힘들었겠어요라고 말하면서요.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남편은 너무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희생자가 나타났어요. 이소영이라는 레지던트가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15년 전보다 제가 더 강해졌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은 이소영에게 접근해야 했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요.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다시 남편 연구실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노크를 하고 들어갔죠. 여보, 들어가도 될까요? 남편이 급히 이소영과 거리를 벌렸어요. 둘 다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응, 들어와. 저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소영씨.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이소영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여보, 회의 시간 지났어요. 아, 그래. 알았어. 소영아, 아까 말한 거 잊지 마. 남편이 나간 후 저와 이소영만 남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이소영을 관찰했어요. 떨리는 손, 불안한 눈빛, 죄책감에 짓눌린 어깨. 15년 전 민지와 똑같았어요. 힘들어 보이네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소영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제 남편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죠? 저는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방금 전에 본 것도 포함해서. 이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이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네, 이제 확실해졌거든요.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소영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안도와 혼란이 동시에 보였어요. 사실 오늘 당신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제안이 하나 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이소영을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불렀어요. 이제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었거든요. 15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커피를 저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 여의사가 의료사고를 냈고 제 남편이 그걸 덮어줬죠. 그분은 어떻게 됐나요? 이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살했어요. 결국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이소영의 손이 더욱 떨렸어요. 그 여의사와 제 남편은 그런 관계였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사님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랑했으니까요. 바보같이. 이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제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용기가 필요해요. 제 남편을 끌어내릴 용기가. 이소영이 망설였어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하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제 눈이 반짝였어요. 제 아버지는 이 병원의 이사장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요. 하지만 지금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어디야? 집에 안 들어와. 곧 들어갈게요. 목소리를 다시 완벽한 아내의 목소리로 바꿨어요. 전화를 끊고 이소영을 바라봤어요. 생각해봐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세요. 사실 저는 이미 이소영의 답을 알고 있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은 결국 손을 잡게 되어 있거든요. 일주일 후 이소영이 연락을 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죠. 도와주세요. 목소리에 절망과 결심이 섞여 있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자, 그럼 계획을 세워볼까요? 저희는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제 집 근처 개인 카페에서였어요. 태블릿을 꺼내 남편의 모든 일정을 보여줬어요. 제 남편은 매주 금요일 밤 연구회라는 핑계로 외박을 해요. 물론 거짓말이죠. 그럼 그때, 아니에요. 너무 뻔해요. 우리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요.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남편의 연구비 사용 내역이었어요. 이걸 보세요.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약해요. 그럼 뭘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녹음이나 영상 같은. 이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할게요. 위험해요. 들키면. 괜찮아요. 어차피 이미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소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소영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실 저에게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이소영은 그냥 미끼였을 뿐이에요. 한 달 후 이소영은 충분한 증거를 모아왔어요. 남편의 의료사고 은폐, 연구비 횡령, 성추행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잘했어요. USB를 받으며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요.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제 남편과. 그런데 이소영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뭘 했는지요. 저는 검찰과 접촉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요. 남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소영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알아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생각보다 순진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남편과 호텔에서 만난 것도 알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강요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그 관계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먼저 연락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둘 다 제거하기로요. 그날 밤 저희 집 서재에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남편이 USB 내용을 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이 한 일들이에요. 미쳤어? 이걸 어디서? 남편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던 이소영에게 향했어요. 너 인연이. 남편이 이소영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제가 막아섰어요. 그만해요. 은혜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왜 이런? 15년이에요. 15년 동안 당신의 거짓말을 참아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 일도 알고 있어요. 당신이 그 여의사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그건 사고였어. 사고. 당신이 그녀를 협박해서 불법 수술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좋아. 그래, 다 내가 했어. 남편이 포기한 듯 말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이 증거들을 검찰에 넘길 거예요. 검찰? 남편이 비웃었어요. 너희가 누구랑 상대하는지 알아. 내가 누구 뒤에 있는지 알고. 그때 저는 다른 USB를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남편과 병원 의사들의 비리 계획 그리고 내 아버지까지 엮여 있어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소영이 놀랐어요. 그럼 이사장님도? 네. 아버지도 공범이에요. 이 병원 전체가 썩어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은혜야, 그럼 너도 끝이야. 내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상관없어요.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이제 지쳤어요. 모든 거에. 그때 저는 이소영을 바라봤어요. 소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네.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 같이 했으니까. 이소영의 혈관이 얼어붙는 게 보였어요. 그게 무슨... 당신이 진짜로 순진한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천천히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당신을 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당신도 결국 똑같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강요당한 거예요. 강요? 돌아섰어요. 그럼 왜 지난주에 제 남편과 호텔에서 만났어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소영의 입이 막혔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당신들 둘 다 제거하기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금 이 대화는 모두 녹음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검찰에 넘어갔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검찰과 협력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제 계획이었어요. 남편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비리까지 폭로하기 위해. 당신은 미끼였어요, 소영 씨. 제 남편을 확실히 잡기 위한. 이소영이 주저앉았어요. 그럼 저는 당신도 처벌받을 거예요. 하지만 협력한다면 형량은 줄어들 거예요. 그때 문 밖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조은혜입니다. 약속대로 모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너 진짜 미친년이구나. 15년 동안 미쳐 있었죠. 이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6개월 후 서울대병원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새로운 이사장이 부임했고 의료진들의 윤리교육이 강화되었어요. 한정우는 10년형을 받았어요. 이소영은 2년 집행유예로 의사 면허는 유지했지만 5년간 수련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했어요. 저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처음으로 자유로웠어요. 그날도 저는 작은 동네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상처 치료를 돕는 일이었지만 저는 만족했어요. 이사님 수고하셨어요. 젊은 간호사가 인사했어요. 이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라고 불러주세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15년 동안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바람피운 남편아, 내가 병원장 딸인 거 잊었나? 이제 끝이야. 네, 정말 끝이었어요. 모든 거짓말과 배신의 끝말이에요.